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그동안의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시인한 셈이라는 뜻이지만 현 정부에서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공급 확대,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집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 건 주택 공급의 속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속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최근 이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패스트트랙 가동까지 언급한 상태죠. 사실은 그동안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셈이고 이제 속도전에 들어간 건데 그렇다면 빠르고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 국토부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공급 대책들은 역세권 과밀 개발, 서울 전체 면적의 3.3%인 준공업 지역 정비 사업, 또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높이기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의 첫 단추부터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이 큽니다. 역세권이 되었든 저층 주거지가 되었든 준공업 지역이 되었든 일단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을 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급의 성과가 특히 지하철역 인근은 상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물들이 많이 밀집해 갈등 조정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결국 땅 가진 사람들이 땅을 내놔야지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갈등 조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단지 아파트 건축과 비교해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지으면 상대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일 수는 있어도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죠. 이유가 뭔지 들어보실까요? 주택 문제의 출발점이 고가 주택, 아파트 뭐 이런 거잖아요. 정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준공업 지역이라든가 그쪽으로 집중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주택 정책의 방향을 공급 확대 쪽으로 바꿔도 신속한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정책 방향을 공급 확대로 전환한 건 바람직하지만 결국 주택 공급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정책의 내용 자체로만 보면 좋거든요. 공급 정책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살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24번의 부동산 정책이란 게 대부분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공급 확대를 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미 있는 집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